변호사님 스펙도 상당히 좋으시잖아요. 공부 잘해서 경찰대도 가고 경찰대도 상위권으로 졸업하시고 잘 나가시다가 사법고시도 합격하시고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충분히 메이저에 갈 수 있으셨는데 내려놓으신 거잖아요. 그런 계기가 있으셨던 건가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그 업계에 있어 보지 않은 이상은 그냥 멀리서 봤을 땐 그렇게 다양하게 평가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학생이라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가서 취업을 한다. 그럼 성공한 인생. 그렇게 보죠. 경찰 출신이셨잖아요. 네. 경찰이라 하면 경찰대를 가서 임관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는 자동 진급. 뭐 사관학교로 네. 가면 장군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도 약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우영우처럼 서울대 1등 로스쿨로 졸업해서 대형 로펌에 들어가면 변호사는 성공한 거다. 이런 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는 어떤가요? 변호사는 잘난 것 같아요. 변호사는 다 개개인이 잘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그 진로에서 있기 때문에 성공한 캐릭터다. 그런 거를 잡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뭐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김앤장에 가서 계속 있다가 파트너하고 계속 거기서 있는 것이 변호사로서 제일 성공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저처럼 꼭 거길 가서 일을 많이 하는 게 그게 과연 성공한 인생이냐.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법고시가 이제 예전에 있었죠. 사법고시 해서 연수원 이제 마칠 때 상 받고 졸업한다 하거든요. 1등, 2등, 3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김앤장 가서 아니면 판사 임관돼서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성공한 인생이냐. 로스쿨로 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서울대를 좋아하니까 서울대 로스쿨 거기 가는 게 무조건 좋은 거냐. 서울대 못 가면 연고대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로스쿨 다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요즘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방에 있는 로스쿨 다니다가 이 로스쿨을 나와서 내가 변호사를 하면은 변호사로서 나 성공하기 힘들다.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의 로스쿨을 가서 하려고 다시 리트를 준비하고 근데 그 준비를 몇 년씩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로스쿨을 갔는데 네. 서울에 있는 로스쿨로 다시 가려고 시험을 다시 와요? 네. 우리 대학 갔을 때 대학교 가서 반수한다 하죠. 네. 일단 걸어놓고 재수를 반만 하는 거잖아요. 여름방학부터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로스쿨을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1년이라는 시간도 있고 로스쿨을 갔으면은 입학금도 있고 등록금도 있고 이럴 텐데 사실 뭐 그 비용보다는 1년이라는 기회비용이 더 크겠죠.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로스쿨이나 연수원에서 익힐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계속 평생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나와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변호사로서 직접 필드에서 뛰어봐야지 변호사로서의 능력이 계속 올라가는 거지. 못 갔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갔으면은 끝까지 해가지고 빨리 나와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곳이라도 김앤장이 아니라도 조그마한 로펌이라도 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배우는 게 있고 당연히 그리고 자기만의 장점을 기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보면은 변호사들 유튜버가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이렇게 유튜브 막 하다 보면은 변호사들한테도 또 새로운 기회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느 방송에 출연해서 유명해질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이제 생각이 있으면은 뭐 사회활동이나 정치나 이런 것에 그쪽으로 또 해가지고 방송을 하면서 또 본인을 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굳이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변호사는 그럼 어떻게 가면은 최고 잘 풀린 케이스냐 하면은 변호사의 길이 많겠죠. 제일 유명한 게 대형 로펌, 10대 로펌, 김광태, 뭐 화율 뭐 이런 식으로 막 합니다. 이게 뭐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먼저 불러줬다고 막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 그래요. 거기 계신 분들은. 예를 들면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소리야 태평양이 더 많아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하여튼 네, 그거는 그렇고 그렇게 대형 로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소 로펌이 있겠죠. 중소 로펌에 이제 어쏘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아예 처음부터 개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사내 변호사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영어로는 인하우스. 사내 변호사가 회사 내 변호사라는 뜻이거든요. 좀 변협에서 다른 용어를 쓰라고 하던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사내 변호사가 있고 판사 검사도 있지만 공공기관에 이제 가 있는 변호사들도 있거든요. 정말 많아요. 길이 정말 많은데 그러면은 김앤장 간 사람들만 아니면 뭐 10대 로펌 간 사람들만 성공한 인생이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살아오면서 저도 뭐 이런 주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변호사까지 된 사람들은 계속 경쟁을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경쟁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난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약간 좀 무의식 중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앤장에 갈 수 있는 10대 로펌에 갈 수 있는 인원은 소수죠. 거기를 뚫고 갔으니까
나는 경쟁에서 이긴 거야. 거기 가면은 또 이런 경쟁 저런 경쟁 있을 수 있겠죠. 평생 경쟁만 하다가 사람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들과의 시간도 보내야 되고,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책을 쓸 수도 있고 뭐 음악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보장이 되어야 하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확보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변호사님 그럼 언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변호사님 스펙도 상당히 좋으시잖아요. 네. 공부 잘해서 경찰대도 가고 경찰대도 상위권으로 졸업하시고 잘 나가시다가 사법고시도 합격하시고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충분히 메이저에 갈 수 있으셨는데 내려놓으신 거잖아요. 그런 계기가 있으셨던 건가요? 처음에 제가 경찰에서 변호사 나올 때 사실 아까 뭐 얘기했던 뭐 김광태세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데서 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 주변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의외로 다들 반대를 하더라고요. 가는 것 자체를. 반대를 환영을 네. 해주는 게 아니라요? 거기 가지 말고 개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경찰에 있을 때 책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니콜라스를 위한 수잔의 일기라는 책인데, 인생은 5개의 공을 저글링하는 그런 일이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고무공이라서 내려갔다가 다시 금방 튀어오르는데, 나머지 4개는 유리공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순간 깨진다. 아니면 흠이 가서 못 쓰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고무공이 뭐냐 하면은 일이고, 그리고 나머지 4개의 공이 건강, 가족, 자기 자신, 그리고 친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일에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또 이렇게 도전하면은 얻을 수 있는데, 관계, 가족이나 친구, 관계, 건강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의 정신의 건강이겠죠. 건강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은 한번 무너져 버리면은 회복이 힘들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 부분을 읽었는데, 그렇다 보면은 지금 생각하는 관계나 건강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여유로운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책을 읽을 때 제가 본청에, 경찰청에 있었는데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침에 일찍 한 7시 전에 나오고 저녁에 9시, 10시까지 계시고, 그러면은 건강도 좀 지키기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잠만 자고 나오는 거죠, 사실. 그런 걸 보면서 그때 그 책을 읽었는데,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시간을 좀 확보를 해야겠다. 그런데 대형 로펌 다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보통 12시 넘어서 퇴근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 하니까 아마 제 주변에 사람들이 저한테 대형 로펌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뭐 대형 로펌 다니시는 분들은 대형 로펌만의 자부심이 있어요, 분명히. 명예심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변호사로서 어디 갔을 때 나 김현장 변호사야, 나 광장 변호사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분명히 인정받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이름 들어본 곳이니까. 뭐 나 서울대 병원 의사야 이러면은 제가 뭐 의료계 잘 모르지만 그 의사 왠지 실력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느낌인 건데, 남한테 보여지는 것이 과연 전부일까? 그게 나한테 얼마나 인생에 중요한 부분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의뢰인들 그래요. 이제 저한테 오시면은 인천에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변호사님이 이제 쓴 글이나 블로그에, 제가 블로그에 글도 한 번씩 쓰니까 블로그나 뭐 글이나 그리고 스펙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변호사님이 적격인 것 같았다. 그래서 왔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서울에 가 있었으면은 그런 분들이 저한테 못 왔겠죠. 인천에 있었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무한 경쟁에서 그럼 벗어난 삶을 살아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왜냐하면 경쟁에서 이길수록 금은 부와 결국 그게 경제적인 소득으로 많이 발생할 텐데, 거기서 벗어남으로써 경제적인 소득이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았을까요? 앞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여기서 한다고 제가 대형 로펌처럼 그런 곳에 있지 않다고 해서 소득이 뭐 더 적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무한 경쟁에서 벗어났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하루하루 어쨌든 고민은 계속 됩니다. 사람이 숨을 쉬고 살아있는 한. 뭐 개업 변호사는 수임, 그리고 사건 해결, 이 사건 어떻게 풀어나가지? 이 2가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더 큰 거는 사건 해결인 것 같아요. 사건 해결. 계속해서 이제 사건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 고민해서 이렇게 완전히 벗어나는 직업이 있을까요? 변호사님은 그 더 올라가겠다는 경쟁은 좀 내려놨지만 그 경쟁이 없어졌다고 경쟁이 사라진 건 또 아니네요. 사건에서 이겨야겠다는 그 경쟁.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나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항상 그게 있나 봐요. 그렇지만 뭐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이제 저를 아는 분들은 변호사 하고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진 것 같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많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조직에 있으면은 그 조직 안에서 계속해서 싸워야 되니까, 경쟁 상대가 항상 있으니까요.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경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변호사님이 이 경쟁에 지쳐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한마디 해주십시오. 오늘 내용은 경쟁을 많이 안 하는 그런 선택을 한 거를 말씀드렸는데 경쟁이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얻고 싶을 때는 시험이나 이런 곳에서는 경쟁을 해서 노력을 해서 얻어내야죠. 무조건 뭐 경쟁을 하면은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러니까 난 경쟁 안 할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다만 그 경쟁이 내 인생에서 의미가 있는 경쟁이냐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변호사가 꼭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변호사 시험은 합격률이 100%는 아니니까 그럼 경쟁에서 이겨야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경쟁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죠. 네, 하지만 제가 대형 로펌이나 뭐 이런 개업 변호사 사이에서 이제 생각을 한 것은 대형 로펌을 가서 생활하는 게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경쟁이냐 그거는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한 거고 어떤 분들은 그건 충분히 의미 있는 건데 네가 모르는 거 하는 소리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쟁은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당연히 나의 인생의 발전을 위해서. 하지만 그 경쟁이 필요한 경쟁이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